안녕하세요, 올가자입니다. 자, 오늘 30일 만에 투자 기초 다지기 3투기 시리즈 9강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전 투자에 들어갈 텐데요. 오늘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PER이라는 숫자를 지금껏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어그로를 끌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PER은 주식 가격 나누기 주당 순이익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그런데 주식 가격은 어떤 특정 시점에 정의되는 반면 순이익은 기간에 의해서 정의됩니다. 다시 말해서 11월 5일 주가라는 것은 있어도 11월 5일 어떤 단일 시점 순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순이익은 어떤 기간을 정해줘야 하죠. 그래서 보통 TTM 직전 4개 분기 혹은 NTM 다음 4개 분기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그럼 잠시 화면을 멈추고 본인이 생각하는 테슬라의 TTM 기준 PER이 몇인지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전 4개 분기의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한 현재 PER이죠. 한번 적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investing.com은 308.7, 야후 파이낸스는 302.22, 구글 파이낸스는 297, CNBC는 308이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차이들은 어제 테슬라가 꽤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제 기준 폐장할 때 종가를 썼느냐 혹은 프리마켓 가격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는 충분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300대로 적으셨을 텐데, 그러나 정답은 234입니다.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죠. PER은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니까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가서 주당 순이익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주당 순이익이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항목을 제외한 주당 순이익도 있고, 아직 발행하지 않은 스톡옵션 등의 주식수도 이제 계산한 주당 순이익, 그 다음 사이클에 대해 보정한 주당 순이익, 그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6가지 중에 어떤 값을 사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여기 있는 그 무엇도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의 주당 순이익은 미국의 공식적인 회계 기준인 이 갭을 따라 계산한 값입니다. 그런데 미국 상장 기업의 경영진은 이와 별도로 이 넌갭 기준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하는데요. 이 넌갭 기준 순이익은 공식 회계 기준을 따르지 않고 기업의 경영진이 재량적으로 다양한 일회성 손익 등을 제외한 뒤 지속 가능한 핵심적인 이익을 계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0달러인 어떤 기업이 매년 10의 순이익을 쭉 낸다고 해보겠습니다. PER은 10으로 유지되겠죠. 그런데 어떤 한 해는 일회성 벌금이 9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 9를 내고 순이익이 1이니까 주가가 100달러인데 순이익이 1이면은 PER은 순식간에 100이 되겠죠. 밸류에이션이 PER이 10일 때는 괜찮았는데 PER이 100이면 엄청나게 고평가된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주가는 동일하고 이 기업은 계속 10의 이익을 이 벌금 이후에도 낼 수 있는데 그냥 요 일회성 벌금 때문에 갑자기 PER을 100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이제 넌갭 수치는 요 벌금은 일회성이니까 조정을 해서 다시 10으로 보정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시스코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보라색은 시스코의 갭 기준, 그러니까 공식 회계 기준 PER이고요. 이 초록색은 넌갭 PER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이 추가적으로 발표한 게 이 초록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24년도 10월 26일, 그러니까 시스코가 요날 실적 발표를 한 직후에 이 공식 회계 기준의 PER은 급등을 합니다. PER이 21.92에서 거의 26 가까이 20% 정도 급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 공식 회계 기준, 갭 기준 PER로는 갑자기 하루 만에 20% 가까이 고평가된다, 이런 뜻인데 막상 이 날짜의 시스코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나? 이제 요 시기에 요 회계 분기에 이제 시스코 역사상 가장 큰 인수인 스플렁크라는 기업의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40조에 달하는 어떤 대형 건이었고, 이것 때문에 회계 기준상의 순이익이 크게 변동을 했죠. PER의 분모가 급감하니까 PER은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시스코가 이런 합병을 매우 주기적으로 매년 하는 기업이다, 그럼 이런 비용이 반복되겠구나 판단하고 그런 비용을 감안한 순이익으로 PER을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인수권은 완전히 일회성 인수권이었죠. 그래서 이 넌갭 기준 PER에는 이 인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초록색은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죠. 요약하면 공식 회계 기준인 갭으로 계산된 PER은
다양한 요인들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값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는 반드시 넌갭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미국 금융업에서 현역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한국 투자자분들은 잘 모르는가? 일단 미국 제외한 국가들은 갭 대신 IFRS 기준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비슷하게 이 non-IFRS 기준 이익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제 과거에 그런 분식 회계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좀 재량적인 수치를 발표하는 것을 규제 측면에서 좀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기업들은 이제 엄격하게 IFRS 기준의 이익만 발표하고 있어서 여기 삼성전자 들어가 보시면은 non-IFRS 그런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PER은 이렇게 엄청나게 널뛰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PBR을 좀 더 중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이유는 이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 주식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적어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이후로는 항상 미국 주식은 non-GAAP 기준 PER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 그럼 이런 non-GAAP 기준 PER은 어디서 보느냐? 지금 이 사이트는 미국의 대형 데이터 벤더들에게서 좀 고가 데이터를 많이 구매해 오다 보니 월 4만 원 정도로 유료인데 지금 당장 입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할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무료로 non-GAAP 수치를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일단 야후 파이낸스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첫 페이지는 이 갭 기준 PER이 적혀 있는데 요 스태티스틱스 들어가 보시면 이 밸류에이션 메저라고 해서 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봤을 때 요 현재 시점이라고 적힌 수치가 오늘 시점이 아니고 그냥 가장 최근 실적 발표 날짜 기준을 여기 current라고 적어 놓은 것 같아서 요 수치가 좀 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오늘 요 수치 기준으로 PER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 아래 이 어널리시스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아래 내려가서 이 earnings history 보시면은 요 EPS actual 이란 요 네 가지 값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요 네 개를 더하시면은 1.9가 나오는데 지금 이 현재 가격을 이제 1.9로 나누면은 한 234, 235 정도 나오고 이게 non-GAAP PER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기 좀 복잡해서 제가 더 찾아보니까 이 그룹 포커스라는 사이트에서도 이제 제공이 됩니다. 이 사이트도 사실은 뭐 연 7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비싼 사이트인데 다행히 이런 페이지는 무료로 볼 수 있어서 가입 안 하셔도 여기 찾아보시면은 여기 1.9 아까 EPS 나오고 여기 non-GAAP 기준 PER도 나오죠. 이것보다 이제 좀 더 깔끔한 사이트는 Seeking Alpha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한 월 4만 원에서 그 플랜에 따라서 한 30만 원, 월 30만 원 정도 엄청 비싼 플랜도 있고 그런 유료 사이트인데 지금 이런 PER 정도는 여기에 밸류에이션에 들어가 보시면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요 non-GAAP 기준 PER 정도는 공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가지 무료 옵션 중에서는 요 Seeking Alpha가 그나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된 PER을 구하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다음으로는 이 PER을 이제 그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오면 좋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